자, 그리고 우리 저 카메라 그 동영상 때문에 그러는 건데, 바로 끝나고 여러분들이 바로 저한테 질문하니까 이게 카메라가 끊지들 않는데, 그러니까 조금 한 1분 있다가 텀을 두고 저한테 물어보셔. 알겠죠? 바로 물어보지 말고. 자, 우리 여기, 문제를, 4문제인가 나왔죠? 자, 5번부터. 오늘 우리 이거 유효인물 문제. 저당권 4문제 풀어봐야죠. 저당권 문제. 다 찾았어요? 5번.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채권에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어요? 함께 양도해요. 함께 양도해야죠? 그러면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나왔으니까 1번 틀렸잖아요. 1번 틀렸어요. 2번. 자, 저당무로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무로 경매에서 경매인이 들 수 없다? 제3취득자도 경매인이 들 수 있다고 했잖아. 그러면 없다라고 나왔으니까 틀렸죠? 이것도 틀렸고. 3번. 건물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 오케이. 이게 바로 종딩 권리라고 그랬어. 종딩 권리. 이 종딩 권리는 이것과 아까 얘기했던 전유 부분만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에도 미친다고 했죠. 이 두 가지만 알면 땡이라고 그랬어요. 지상권에도 미친다. 이거 아까 3번 밑줄 쳐줬어요? 안 쳐줬어요? 또 잃어버렸을 것 같으니까 또 한번 확인 사탈 해봅시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자, 어디에다가 밑줄 쳐 있는가 확인 사탈. 여기 389페이지. 중간에 팔렛박스 2번. 중간에 팔렛박스 2번을 보니까 두 번째 줄. 건물에 대한 저당권 효력은 건물을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미쳐버린다 이겁니다. 오케이? 이게 바로 종딩 권리에 그것이 바로 그대로 나왔잖아. 그러면 3번 맞았죠? 4번.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은 압류 이전에 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도 효력이 미친다? 자, 여러분들 매매 목적물이나 차임채권에는 물상대의성이 인정된다겠어요? 안 된다겠어요? 안 된다겠잖아. 그리고 이 과실에는 압류 후부터 생기는 거지 압류 이전에는 과실에 수취권이 없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오케이? 그러니까 압류 이전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4번 틀렸죠? 5번.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을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다. 비용 우선 상환 채권이 생긴다. 비용 우선 상환 채권이 생기죠? 저당권자보다도 먼저 가져가잖아.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온다고 했잖아요. 아까 리모델링 비용 뭐 이런 거 먼저 가져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알겠죠? 그럼 5번에 맞은 것은 3번밖에 없습니다. 6번.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1번.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취득자했으나 경매 당시 제3자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그러면 이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아요? 틀려요? 틀리잖아. 그러면 일괄경매 못 오죠. 일괄경매는 경매 신청 당시에 동일한 소유자여야 한다고 했잖아.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일괄경매 못 옵니다. 그러면 1번 벌써 틀렸잖아. 경매 신청 당시에 동일한 소유자야만이 일괄경매가 가능하다는 거. 자, 2번. 채권자, 채무자, 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제3자 명의로 하는 저당권 듣기도 유효하다겠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유효하다고 그랬죠. 이게 세 군데에서 나온다고 했죠. 시험 문제가 세 군데 뭐뭐? 아까 써드렸죠. 전세권, 저당권, 가등기 담보권. 세 군데 다 나와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 다 나와. 같이 암기하라고 그랬어요. 전세권, 저당권, 가등기 담보권은 제3자 명의로 하는 등기도 유효하다. 다 나왔던 거예요. 또 나와요. 그러니까 같이 암기했어요. 똑같은 얘기니까. 그러면 2번 맞았잖아요. 3번. 저당권 설정 행위는 처분 행위므로 처분 권리 권한을 가진 자만이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오케이. 그러면 저당권 설정자는 반드시 부동산 소유자만이 설정자가 되는 거죠. 소유자가 아니고는 설정자가 될 수 없어요. 처분 행위니까 처분 권한이 있는 자만이 설정 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 소유자만이. 자, 그래서 3번도 맞고. 4번.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저당권의 이전을 부기등기하는 방법으로 무효인 저당권 등기를 다른 채권자를 위한 담보로 유용할 수 있다. 자, 우리 등기부상에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없는 한 무효등기 유용이 가능해요, 안 해요? 유효한 등기로 활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등기부상에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없는 한 활용할 수 있죠? 이걸 무효등기 유용이라고 해요. 무효등기 유용. 그러면 4번도 맞았죠?
5번.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저당권 후 피담보 채권 소멸 후 말소 등기 전에 피담보 채권 후 전분 명령을 받아 이전 등기를 이루어졌어요. 그럼 피담보 채권이 소멸 후 거기다 밀착하죠. 피담보 채권이 소멸했으면 저당권은 말소 등기 없이도 소멸하죠? 그러면 이전 등기가 넘어갔더라도 죽은 거잖아. 죽은 것이 넘어갔으니까 그 저당권은 살아있는 게 아니죠. 죽었어요? 그러면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저당권의 효력은 없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지금 저당권이 이전 등기가 됐을 때 누구한테 말소 등기 청구해야 하냐? 이게 시험 문제 나오죠. 이 토지에 의뢰 저당권 등기가 됐는데 이 채권이 다 소멸했어. 돈을 다 갚았어. 소멸한 후에 이게 엉뚱하게 병한테 이전 등기가 넘어갔어. 이걸 양도인이라고, 이 저당권을 양도한 양도인이라고, 이걸 양수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누구한테 말소 등기 청구해야 하냐? 이 저당권이 무효인 저당권인데 이게 무효잖아. 그러면 이것도 무효죠. 이것도 효력이 없다고 그랬잖아. 무효예요. 그럼 누구한테 말소 등기 청구해야 하냐? 이게 시험 문제 나오죠. 갑이 말소 등기 청구권자인데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냐? 을이냐 병이냐? 이걸 물어본 거죠. 자, 아직도 물권적 청구권을 이해를 못하고 있어. 아직도. 물권적 청구권은 이게 방해제거 청구권이야. 지금 소유권에 비해서 지금 깨끗한 토지 하는데 무효인 저당권이 설정돼 있으면은 공부상에 방해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방해제거 청구권이야. 그러면 자, 물권적 청구권자는 현재 물권자 갑이지만 상대방은 현재 침해자가 상대방이야. 현재 침해자가 누구냐 이겁니다. 병이잖아. 그러면 병을 상대로 말소 등기 청구해야 한다 이래야지 왜 답이 안 나와. 과거의 침해자는 침해자가 아니야. 을은 과거의 침해자야. 이미 넘어갔어. 그러면 현재 침해자는 병이야. 아직도 물권적 청구권을 이해를 못하면 혼나요. 그래야 저한테 혼나갖고 합격해갖고 저 찾아와서 막걸리 한 잔 대접하는 게 더는 더 좋아. 오케이? 혼나더라도. 뭔 말인가 알겠죠? 막걸리 한 잔 사줘요. 이 현재 침해자가 병이거든. 병한테 말도 등기. 양도인한테 해야 한다면 들려. 양수인한테 해야 한다 그러면. 이게 양수인이야. 오케이?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와. 그래서 설명해 줘. 잘 나와요. 시험 문제 틀리게 나오려면 양도인한테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틀려. 아시겠죠? 자, 아무튼간 6번의 답은 몇 번? 1번. 6번의 1번입니다. 7번 봅시다. 저당권은 물상대위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대의할 물건이 제3자에 의해서 압류된 경우에는 물상대위성이 없다. 자, 이거 제3자가 압류해도 무방하다고 그랬잖아. 꼭 저당권자가 압류해야 한다. 제3자가 압류해도 상관없다. 화재 보험금을 제3자가 해도 되잖아. 근데 대의성 없다 이런 게 틀렸잖아. 제3자가 압류해도 무방하다 이겁니다. 물상대위성이 인정된다 이겁니다. 오케이? 자, 2번. 전세권을 저당권 목적으로 했을 때 저당권자에게도 물상대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된다. 전세금 반환 채권에 거기다 써놓으세요. 전세금 반환 채권에 압류하면은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도 물상대위성이 인정돼요. 전세금 반환 채권에 뭐 하면은 압류하면은 전세금 반환 채권에 압류해 놓으면은 저당권자가 압류해 놓으면은 물상대위성이 인정된다 이래야죠. 3번. 저당권 설정자에게 대의할 물건이 인도된 후라고 나왔죠. 저당권자가 그 물건을 압류했어. 그러면 수령된 후에 압류해봤자 소용없잖아. 그럼 물상대위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인도된 후라고 나왔잖아. 수령된 후에는요, 물상대위성 없어요. 압류해봤자 소용없어. 버스 떠났어. 오케이? 4번. 저당권자는 저당 목적물의 소실로 인하여 설정자가 취득한 화재 보험금에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오케이. 4번이 맞았죠? 5번. 자, 5번 좀 잘 기억해야겠죠. 5번. 이게 시험 문제 나와요. 여러분들, 우리 공익사업을 위해서 수용을 하는데 수용 승인 전에 그 사업자가, 기업자가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 땅을 60% 이상 확보를 하면은 수용 승인이 나와요. 그러면 내가 이 PF를 일으켜서 대출 받으면은 땅 이 가격으로 살 테니까 우리 협의합시다. 그래서 협의 취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수용 승인 전에
승인 전에 지금 토지 소유자와 기업자가 협의 취득하는 거죠. 이건 매매 계약이에요, 일종의. 토지 매매 계약이에요. 협의 취득. 그러면 협의 취득에 의한 보상금이라고 나오죠. 이 보상금은 매매 대금이야. 그럼 매매 대금에 물상대의성이 있다겠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아까 없다 그랬잖아. 이건 물상대의성 없어. 물상대의성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여러분들 시험 문제 벌써 3번이나 나왔잖아. 협의 취득에 의한 보상금은 수용 보상금이다. 수용 보상금 아니고 매매 대금이다. 매매 대금이야. 수용 보상금이라고 생각했다는 안 돼. 이건 수용 승인 전에 미리 토지 소유자와 기업자가 협의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아파트 단지를 건축해갖고 그걸 분양을 하려고 PF를 일으키잖아. 그럼 수용 승인 받아야 하잖아. 근데 그게 60% 정도 확보를 해야 한대요, 토지를. 그래야 수용 승인을 내주는데, 그러면 돈 없는데 지금 살 수 없잖아. 그러니까 협의 취득을 미리 해놓는 거야. 얼마 주고 사는 걸로 계약을 맺어놓는 거야. 오케이? 그건 일종의 매매대금이니까 그 보상금은 물상대의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자, 협의 취득의 경우 보상금에 대해서 물상대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왔으니까 5번 들렸죠? 그러면 7번에 맞은 것은 4번밖에 없네요. 8번.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아까 확정되기 전에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다겠어요? 없다고? 있다고 했잖아. 아까 인수하면서 인수, 아파트 인수, 그 다음에 채무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겠어요? 없다고 했어요. 있다고 그랬잖아. 2억 원 중에 1억 원만 남겨놓고 1억 원은 갚을 수 있다고 했잖아. 이게 시험 문제 무지하게 잘 나온다니까. 채무자를 변경할 수도 있고 채무 범위를 변경할 수도 있고. 오케이? 잃어버리지 말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변경할 수 없다 나왔으니까 1번 틀렸네 벌써. 2번. 1년분이 넘는 지연배상금이라도 채권 취득액을 한돈 내라면은 전액의 근저당권에서 담보된다. 채권 취득액의 내일 때는 다 담보되죠? 1년분이든 3년치든 뭐 할 거 없어요. 다 쫙 들어가. 그래서 여러분들 채권 취득액이라는 것은 채권 취득액. 이 채권 최고액은 자, 원본 다 들어가죠? 이자 다 들어가죠? 지연이자 다 들어가죠? 위약금 다 들어가죠. 위약금. 이 속에 다 들어가. 채권 취득액 속에 깡글이 다 들어가. 그래서 이자고 뭐고 지연이자고 아무것도 기재 사항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1억 원을 대출 받을 때 1억 원이라고 기재해요? 1억 2천으로 기재해요? 1억 2천. 2천이 앞으로 변제기까지 발생할 이자를 다 포함시켜 놓은 거야. 이걸 채권 취득액이야. 그럼 이자가 얼마다 뭐다 등기할 것도 없어.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오케이? 다 들어가 있어. 지연이자, 위약금. 이거. 그러면 이 채권 취득액이라는 게 책임 한도액을 말한다. 우선 변제 한도액을 말한다. 채권 취득액이 의미하는 바가 뭐 둘 중에 하나. 그러면 틀려. 3번이나 나왔어. 꼭 틀린 걸 찍어. 꼭 틀린 걸 찍어. 안 잡았어 내가. 우선 변제의 한도액. 채권 취득액이라는 것은 여기까지만 우선 변제권을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우선 변제 한도액을 얘기해요. 책임 한도액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 이해를 안 하니까 무조건 암기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항상 헷갈려. 자, 여러분들 이거 잘 알잖아. 채무자는 채권 취득액을 초과했을 때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된다겠어요. 초과 부분 다 변제해야 한다겠어. 초과 부분 다 변제해야 한다고 했죠. 그러면 최고액까지만 책임지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왜 책임 한도액을 얘기해요? 초과됐으면 초과 부분까지 다 갚아야 채무자는. 만약에 채권 최고액만 갚으면은 일부 변제밖에 안 돼. 그러니까 책임 한도액이 아니구나. 그 대신 자, 채권 최고액이 초과했더라도 후순위 권리자를 보호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자가 경락대금에서 변제 받아갈 때 다 초과 부분 다 가져가면 후순위 권리자는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채권 최고액까지만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러면 나머지 초과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무담보 채권이야. 우선 변제권이 없는 거야. 초과 부분은. 초과액은 채권 최고액을 초과한 것은 무담보 채권. 오케이? 이렇게 이해하면 절대 헷갈리지 않아. 그렇죠? 뭐 언제 이해하냐고? 그냥 무조건 암기해야지. 야, 암기해갖고 좋은 점수 안 나와요, 여러분들. 좋은 점수 안 나와요. 이 암기해갖고 최대한 맞을 수 있는 점수는 50점. 50점. 50점 이상 맞으려면은 암기해갖고 안 돼. 이해해야 해요. 7, 80점 맞아야 여러분들 합격하거든? 그러려면 이해해야 해요.
암기가 암기는 한계가 있어요. 왜? 민법은 단순 암기식으로 나오는 문제 거의 없어. 다 설명식으로 나와. 그러면 설명을 이해를 못하면 맞았다 틀렸다를 모르는데 어떻게 암기해갖고 그걸 맞춰. 이해가죠? 그러니까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이게 왜 그런가를 항상 모르면 저한테 물어봐. 왜 그럽니까? 왜 여기까지입니까? 왜 여기 이럽니까? 하면서 항상 물어보셔요. 그럼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알겠죠? 자, 이래서 우리가 저당권을 다 했어요? 안 했죠? 그래요? 왜 빼먹었어? 자, 여기 8번 안 했어요? 3번 하다가 말했어요? 자, 3번. 근저당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설정 행위와 별도로 피담보채권을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한다. 이걸 기본계약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은행에 저당권 설정할 때 설정 계약만 있어요? 대출 계약도 있어야 해요? 대출 계약도 있어야 하잖아. 그러면 금전 소비대차 계약, 대출 계약이 바로 법률행위잖아. 그러면 그걸 기본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기본계약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거든. 근저당권 설정할 때. 그러면 기본계약을 해지하고 근저당권은 비담보채권을 확정시킬 수 있다고 그랬잖아. 자, 변제기가 2020년인데 지금 갚는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대출금을 해지한다는 얘기야. 지금 갚는다는 얘기는. 오케이? 그러면 채권액을 확정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기본계약이 있어야 하는 거니까 그게 바로 피담보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빌리는 대출 계약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 자, 4번.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은 언제 확정된다고 그랬어요? 경락대금 완납 시. 이건 뭐 노래 불렀잖아요. 그 다음에 5번. 선순위 근저당권은 확정된 비담보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여기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변제하려고 그래. 이거 초과 부분 다 변제해야요.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돼요. 또 그래.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제3취득자가 아니라겠는데. 후순위 근저당권은 제3취득자가 아니야. 그러면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일부 변제밖에 안 된다니까. 전부 변제해야 한다고 아까 써드렸잖아. 제3취득자가 변제할 때는 물상보증인이 변제할 때는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되죠. 근데 후순위 근저당권은 제3취득자가 아니라고 그랬잖아. 오케이? 그러면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일부 변제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소멸 청구할 수 없다. 맞았잖아. 다 변제해야 소멸 청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아무튼 지금 들려도 괜찮아. 언제 안 틀리면 된다? 10월 26일 날. 네, 그래요? 네. 자, 아무튼 10월 26일 날만 안 틀리면 돼요. 자, 우리 계약법은요, 우리 이 물권법에 비해서 양도 작고 쉬워요. 그 문제는 10문제 나오죠. 계약법이. 또 내용도 쉽고, 여기에서 제가 볼 때는 10문제 중에서 9문제는 맞춰야 하지 않냐. 그렇죠? 자, 계약 총론이다 해서 계약의 의의, 계약의 원칙과 제한 이런 거 뭐 그냥 넘어가도 돼요. 자, 여기에 443페이지 약관에 의한 계약이다라고 나오죠? 자, 이것도 지금까지 총 3번 나왔는데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가볍게 그냥 보세요. 자, 약관의 구속력의 근거는 계약설이다 써있죠. 중간에 동그라미 1번. 자, 약관은 1조, 2조, 3조 이렇게 여러분들 자동차 보험 계약 생각해 보세요. 보험 약관 증서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계약 내용이야. 그러면 1조, 2조, 3조 해갖고 책에 한 권이 써 있는데 그건 법규보험이기 때문에 구속력이 있는 거예요. 당사자가 합의했기 때문에 구속력이 있는 거예요. 합의했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들 신문제 나왔죠. 법규보험으로서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합의했기 때문에. 그걸 계약설이라고 그래요. 거기 약관의 구속력을 갖는 이유는 당사자 합의에 의한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편협시켰기 때문이다 써있죠? 그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 회사 측에서는, 작성자 측에서는 고객이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은 약관의 내용을 설명, 고지해 줘야 해, 안 해줘요? 근데 그걸 위반했어. 안 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네 소리가 나오면 틀려요.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어요. 다만 회사 측에서는 그 내용을 주장하지 못할 따름이에요. 그 내용을 설명을 안 했으면은 그 내용을 고객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당신은 이 보험금 탁할 수 없다 이런 걸 주장 못 한다 이겁니다. 그 보험 가입자가 모르고 있었으면 오케이?
이해갑니까? 그러면 보험 가입자가 그런 내용이 있었음을 주장하는 건 상관없어. 그렇지만 회사 측에서는 주장 못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 보험계약 맺을 때 자필로 설명 들었음이라고 쓰라고 하잖아. 그게 바로 증명책임 때문에 설명했다는 것을 설명 안 들었다고 시침이 될 거 아닙니까? 고객은 나 몰랐다. 그러니까 설명 들었다는 걸 회사 측에서 입증해야 하거든. 그래서 그것 때문에요. 우리 자동차 보험에서요. 쌈이 붙었어요. 쌈이 붙었는데 대법원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회사 측에서 설명했다는 걸 입증을 어떻게 했냐면은 그 전화 있잖아. 전화로 보험 가입을 잘 하셨습니까? 설명 잘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네 하고 끊잖아. 네 소리 때문에 패스했어요. 그게 그게 녹음이 됩니다. 이렇게 하잖아. 본인 확인합니다. 뭐 녹음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네라는 말 때문에 대법원에서 패스했어요. 설명 들었다고 당신 입으로 네 했지 않냐? 그게 다 녹음이 돼 있어요. 회사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설명 안 들었으면 네 하면 안 돼. 알겠죠? 자, 그런 거. 그거 얘기했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고요. 자, 444페이지예요.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있잖아요. 그게 중요해요. 자, 1번, 동그라미 1번. 고객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러면 설명 의무가 면제된다는 거. 그거 밑줄 쳐놓으세요. 고객이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어. 자, 과거에 보험 여왕이었던 사람이야. 그러면은 그 보험 약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 그러면 설명해야 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약관의 내용이 이미 법령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 되풀이하는 거에 불과해요. 그러면 설명 명시 의무가 없다라는 거. 이게 더 중요해요.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2번. 동그라미 2번 밑줄 쳤어요? 자,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불과해요. 설명 명시 의무 안 해도 돼요. 자, 3번. 3번은 고객에 따른 약관 내용에 따라 설명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항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은 그 주장은 누가 입증해야 한다? 사업자가 증명해야 한다. 사업자가 증명해야 한다. 당신은 이건 뭐 설명 안 해도 되는 거지 않냐? 이런 것들을 사업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거. 이거 최근 판례잖아요. 그렇죠? 약관의 해석이다. 객관적 해석 원칙. 여러분들 수십만 명, 수백만 명과 보험 계약을 맺는데 보험 고객마다 틀리게 해석하면 안 되겠죠? 다 똑같이 해석해야 하는 거. 이걸 객관적 해석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작성자가 불이익을 감수해야죠. 불분명한 내용일 때는 작성자 불이익 원칙. 개별 약정 우선 원칙이다. 개별 약정. 우리 꼬마가 군대 제대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복학하기 전에 한 서너 달 삼성 보험, 삼성보험, 자동차 보험 있잖아. 거기에 전화 받아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알바를 한 서너 달 나갔어요. 알바. 복학하기 시간이 있으니까. 알바를 나가는데 그래도 꽤 많이 주더라고. 뭐 한 달에 한 120 정도 주더라고. 그때 당시. 그러니까 그때 당시 한 시간에 알바가 뭐 한 6, 7천밖에 안 되는데 10,000원을 넘게 쳐줘. 그럼 지금은 막 훨씬 한 15,000원 쳐주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주는데 그게 감정이 무지하게 상한대요. 술 먹고 그냥 막 막 욕짓거리하고 막 이런, 그렇죠. 근데 그래도 절대 막 반발하지 말라고 이렇게 훈련을 받는데 별 사람 다 봤대요. 맨날 똑같은 사람인데 맨날 기름 떨어졌다고 했다고 그러면 3리터를 갖다가 부어준대요. 매일매일 그렇게 전화가 온대요. 매일매일. 그래갖고 그 사람은 1년 12달 아마 기름 한 방울 안 넣고 아마 탈 거라고. 근데 원래는 그거 안 해줘도 되거든. 비상시에 어떠다 한 번 이렇게 해주는 거잖아. 근데 그 사람은 매일매일 온대. 그래갖고 매일매일. 근데 그런 사람이 많으면은 그거 안 되겠죠. 근데 어쩌다 이상한 사람 하나 있대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 3리터 기름 넣어주는 것 갖고 태클 걸을 수 없으니까 그냥 해주라고 한대. 이 소개시켜준대. 애니콜 소개시켜주잖아. 그러면 기름 갖고 그 사람 차 있는데 가서 넣어준대. 하루에 3리터. 매일. 그래서 아빠도 삼성화재 보험 가입했는데 아빠는 한 번이라도 불렀습니까? 아빠는 만땅 앵꼬 된 때가 한 번도 없어갖고 안 불렀다더니 그런 사람이 다 있습니다. 매일매일 부릅니다. 매일매일 부릅니다. 여러분. 네, 별 희한한 사람 다 있고.
그게 좋은 거 아니야. 그런 거 흉내내면 안 돼. 그렇죠? 자, 아무튼 445페이지.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다. 불공정한 약관 조항은 그 조항만 무효예요? 전부 무효예요? 그 조항만 무효라는 거. 그 조항만 무효예요. 그 전부 무효다 이러면 틀려요. 그 조항만 무효입니다. 불공정한 약관 조항일 때는.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오네. 동그라미 2번. 거기 중간에 동그라미 2번.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약관 조항이 무효일 때는 그것이, 유유로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하거나 과중한 손해배상을 부담하기로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다, 효력을 유지시킬 수 없다. 그게 무효일 때는 그걸 유유로 인정하기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불공정한 내용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효력을 유지시킬 수 없다라는 거. 이런 거 불공정 계약을 맺어놓고 이걸 또 특별 약정을 해놔. 이행하기로 해야 한다. 그러면 그 불공정한 조항이 무효인데 그걸 이행하기로 개별 약정을 맺었을 때는 그건 이행해야 하냐. 이게 문제예요. 안 해도 된다는 거. 이것도 이행하기로 하는 약정도 무효라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 오케이? 이해갑니까? 자, 그 다음에 일부 무효 특칙 여기 나오잖아요. 일부 조항이 무효일 때는 그 조항만 무효고 나머지는 유효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일부 무효 특칙이다 그러죠. 계약의 종류,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 우리 15가지 계약법에 열거되어 있는 계약을 전형계약이라고 그래요. 그 유효계약을 뭐라고 하나? 비전형계약. 그러면 15가지 그 유효계약, 비전형계약. 우리 혹시나 하니까요. 15가지 중에서 가장 최근에 들어간 것이 2016년도에 신설 들어간 것이 있죠. 여행계약. 여행계약이 가장 최근에 신설 들어갔어요. 예전에 14가지였는데 여행계약이 하나 신설 들어갔다는 거 알죠? 이번에 다뉴브강에서 배가 깔아앉았잖아. 그러니까 혹시나 그런 여행계약이 또 나오려나 모르니까 전형계약 중에 하나라는 거. 전형계약 중에 하나입니다. 여행계약. 최근에 신설 들어간 거. 자,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이다. 쌍방이 의무를 지는 계약을 뭐라고 부른다? 쌍무계약. 일방만이 의무를 지는 것을 편무계약. 여기서는 중요한 것이요. 구별의 실익이 중요해요. 이것 좀 색칠해내야죠. 동시행항변권과 위험부담은 어디서 적용되는 게 원칙이다? 쌍무계약에서. 원칙적으로 편무계약에서는 적용 안 되죠. 그게 중요해요. 동시행항변권과 위험부담은 구별의 실익이란 말은 차이점이란 얘기예요. 그건 동시행항변권과 위험부담은 쌍무계약에서 적용되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이다. 우리 15가지 중에 반드시 무상으로만 가능한 것이 2가지죠. 전형계약 중에서 무상계약, 증여와 사용대차. 증여와 사용대차는 반드시 무상이죠. 근데 유무상 다 가능한 거. 유상으로도 무상으로도 할 수 있는 거. 이게 뭐죠? 소비대차, 위임, 임치, 종신정기금. 이건 유상으로 약정했으면 유상이고 약정이 없으면 무상이죠. 종신정기금. 유무상 다 가능. 이게 만약에 유상으로 되면 쌍무예요. 근데 무상으로 되면 편무죠. 그리고 그 나머지, 그러면 2개에다가 4개, 6개를 뺀 나머지 9개가 반드시 유상이죠. 이해가죠? 반드시 유상. 유무상 다 가능한 거. 자, 우리 구별의 실익. 447페이지 제일 위에.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뭔 말인가 모르겠어요? 종신정기금이 뭐냐고요? 종신토록 정기금액. 일정한 금액을 죽을 때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여러분들이 종신연금 들잖아. 국민연금도 종신정기금 계약이지. 죽을 때까지. 그렇죠? 저희 형님이 교직 생활을 한 35년 해갖고, 교원 연금 타잖아. 연금 타는데, 형님, 연금 꼬박꼬박 잘 타냐고 그랬더니 잘 탔네. 근데, 퇴직금 받는 거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 지난번에 만났길래. 퇴직금 받으면은 연금으로 탄 금액이 6년 몇 개월치밖에 안 된대요. 6년 몇 개월치밖에 안 됐는데 벌써 나는 본을 지금 형님이 70이 넘었는데 벌써 본을 빼고도 남았다. 그러면 앞으로 죽을 때까지 타니까 앞으로 타는 것은
그냥 다 그냥 공짜예요, 공짜. 퇴직금. 그리고 누가 퇴직금 타겠냐? 연금으로 타지. 그렇죠? 그래서 교육연금이다 뭐다 이런 공무원연금이 고갈되는 이유가 그거죠. 그게 그냥 수명은 계속 늘어나니까. 실제로 퇴직금으로 하면 6년치밖에 안 된대. 근데 6년 타겠어요? 뭐 26년도 탈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실제로. 자, 종신토로 일정한 정기금을 금액을 주기로 하는 것을 종신정기금 계약이다 그럽니다. 알겠죠? 종신연금.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왜 유무상 당하느냐? 여러분들이 국민연금도 낸 금액에 맞춰서 비례해서 타는 거죠. 근데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체육 선수가 있어. 그러면 체육연금을 죽을 때까지 나가야 안 나가요? 나가잖아. 그건 태극기 휘날렸으니까 무상으로 주는 거잖아. 무상. 이 무상 종신정기금 중에서 가장 아까운 게 이 국회의원 배지 하루만 달더라도 죽을 때까지 120만 원씩 나가잖아. 그 국회의원들 그거 아까워 죽었어요. 하루만 달더라도. 교도소에 갔더라도 교도소에 갔다 나왔잖아. 그 죽을 때까지 타. 말도 안 돼. 그것도 작다고 올린다고 하고 난리예요. 국회의원들이. 그거 없애야 해요. 내가 볼 때는. 너무 아까워요. 그렇죠? 너무. 근데 국민들한테 그걸 알리면 안 되니까 쉬쉬쉬 하고 자기들끼리만 먹고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선수가 올림픽에 나갔다 하면은 우리 여자 선수가 금메달 당산인 거 뭐예요? 따는 것이 당산인 거? 바로 딴다고 볼 수 있는 게 양궁. 그래서 양궁에서 금메달 따는 여자 선수를 뭐라고 부르냐? 활기찬 여자. 어머니가 못 알아듣네. 활기차게 쓰는 여자. 활기찬. 그렇죠? 자, 이거 임치는 뭔지 알죠? 자, 우리 똥개를 외국에 한 달 동안 여행 갔다 오면 똥개 데리고 갈 수 없어. 그러니까 똥개를 맡겨놓고 그러면 어디 대가를 주면서 맡겨놓을 수도 있지만 친구한테 그냥 무상으로 맡길 수도 있잖아. 그러면 유무상 다 가는 거죠. 요즘에는 뭐 똥개 호텔도 있다면서. 참 별것이 다 있어. 임치. 자, 변호사한테 사건을 위임한다고 그래. 그러면 수임료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공짜로 일 처리해 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수임료 없이. 그걸 유상, 무상 다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소비대차. 자, 오늘 돈을 빌리는 걸 소비대차라고 그래요. 금전 소비대차인데 이자부로 빌리면은 유상. 무이자로 빌려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 무상. 이해갑니까? 유상, 무상. 자, 그런 거. 우리 제일 위에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유상계약은 제일 위에. 계약금 계약이나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유상계약에, 모든 유상계약에 다 적용된다는 거. 제일 위에 줄에 밑줄 쳤어요? 447페이지. 그 다음에 이 핵심 박스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시험 문제 2번 나왔죠. 자,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지만 유상계약은 모두 쌍무계약은 아니다 나왔죠? 그게 2번 나왔어요. 왜 그랬냐면 현상광고 때문에 그래요. 현상광고는요. 자, 우리 전형계약 중에 하나입니다. 전형계약, 15가지 전형계약 중에 하나예요. 우리 계약법에 열거돼 있어요. 명시돼 있어요. 현상광고가. 이것은 현상광고 내용이 실현이 돼야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실현이 안 돼도 성립되는 거예요. 자, 이 경찰청에서 이자를 잡는데 제보를 제공해 준 분에게는 1,000만 원 현상금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광고를 때렸어. 뉴스 광고를 때렸어. 그러면 제보를 제공받아서 그 자를 잡게 돼야 1,000만 원 주는 거예요. 그냥 못 잡아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물계약이라고 해요. 요물계약이라는 얘기는 실천이 돼야, 실행이 돼야 계약이 성립되는 걸 요물계약이라고 해요. 약정만 갖고 된다. 잡게 돼야 계약이 성립된다. 잡게 돼야.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경찰청에서 반드시 1,000만 원 줘야 안 줘요? 현상금. 현상금이 반드시 달려있으니까. 그러면 유상이죠? 유상인데 1,000만 원 줘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주는 거잖아. 경찰청에서 주는 거잖아. 그 제보를 제공한 자도 뭐 대가를 주는 거예요? 아니잖아. 제보를 제공해주는 이걸로 해서 계약이 성립되는 거잖아. 잡게 됐을 때. 그러면 일방적으로 주는 거니까 보다 유상이면서도 변무계약이 있더라 이겁니다. 유상이면서도 변무계약이 있다 보니까 유상계약이 모두 쌍무계약이다 이러면 틀렸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알겠죠? 우리 여러분들 유치원 안 다녔죠?
유치원생들이 소방서라든가 이 경찰서에 견학 가야 안 가요. 그러면 경찰서에 견학 가면 경찰관이 잘 정복으로 잘 있고 유치원생들을 이렇게 우유도 주고 빵도 주고 이러면서 경찰서라는 게 이런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 근데 그 인포메이션을 보고 저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을 저렇게 잡으면 500만 원, 1000만 원 준다는 얘기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아저씨 질문 있어요. 그럼 뭐냐 그랬더니 아저씨 왜 사진 찍을 때 안 잡았어요? 이러더래. 맞는 말이죠. 그렇죠. 또 다른 애가 아저씨 이게 경찰관들이 정복을 입으면은 배지 차잖아 이거 독수리 같이 그 배지 차잖아. 아저씨 그 가슴에 달려 있는 새가 짭새죠? 이러더래. 재미없어요? 447페이지. 낙성계약과 유물계약이다. 낙성계약은 당사자 간의 약정만 갖고 성립되는 계약을 뭐라고 한다? 합의만 갖고 성립되는 계약을 낙성계약. 유물계약은 합의만 갖고는 안 되고 인도, 기타 급부가 있어야 성립되는 거. 이걸 실천계약이라고 그래요. 유물계약을 뭐라고 한다? 실천계약. 그래서 전형계약 중에서는 두 번째 줄에 현상광고만이 유물계약이고 비전형계약에서 계약금계약 이게 4번 나왔어요. 계약금계약 동그라미 쳐줘. 계약금계약이나 대물변제계약 이런 것들이 요물계약이다. 하나만 더 써놓으면은 임대보증금계약. 임대보증금계약도 보증금을 지급하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죠. 원칙적으로 요물계약이죠. 이게 원칙적으로 물론 특약으로 낙성계약으로 할 약정을 할 수도 있어요. 임대보증금계약은 계약금계약이 4번이나 나왔어요. 계약금 이행돼야 성립되는 거다. 이행하기로 약정만 한 단계에서도 성립되는 거다. 계약금 계약. 이행이 돼야 성립된다니까. 이행이 안 되면 약정만 갖고는 성립이 안 돼. 그걸 유물계약이라고 그래요. 오케이? 계속적 계약과 일시적 계약이다. 우리 계약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끝나냐 아니면 계속적으로 시간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냐. 우리 3년의 임대차 계약이다. 그러면 3년 동안 임대차 효력이 지속되고 있죠? 그걸 계속적 계약이라고. 오케이? 그렇지만 우리 여러분들 백화점에서 옷을 샀어. 사고 팔고 대금 주고 물건 받고 이걸로 끝나잖아. 그런 걸 일시적 계약이라고. 알겠죠? 그런 거. 자, 뒷장에 넘어서 계약의 성립이다. 계약의 성립은 이제 양이 좀 많아지니까요. 아예 쉬었다가 시작합시다. 오케이?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쉬었다가.